이번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할 만한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동기의 이슈킹 오늘도 함께 보실 텐데요. 전일장에서는 우리 증권사의 레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상위 종목 3개, 또 하락하는 종목 3개를 조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좀 테마, 섹터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께 바톤을 넘겨보도록 하죠. 네. 자, 어떤 식으로 좀 우리 오늘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화요일 날은 증권사에서 이제 뭐 산업 동향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뭐 업종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섹터를 선정을 해서 네. 그거를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그러면은 선침해를 해야 되냐. 그쵸, 그게 이런 중요하죠. 전력을 해서 제가 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섹터를 갖고 오셨을지 아까도 조금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네네. 우리 화장품주 갖고 오신 네네네. 거죠? 네, 화장품 섹터. 네. 어떤 것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글쎄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가 내년도에는 이제 백신 영향으로 해서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라는 그렇습니다. 그 호재 가장 큰 호재는 가장 많이 빠진 게 호재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올해 보면은 이 화장품 주가들이 별로 안 좋았고요. 네. 자동차 관련 주식도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네, 말씀하세요. 네, 화장품 관련 주가를 제가 섹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2020년에는 우리 코비드-19 영향으로 산업 전반에 후폭풍을 야기를 했죠. 사실 보면은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이 15%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소매 판매 침체 속에 자유 소비재의 부진이 심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화장품 업체들은 이러한 위기 의식을 이끌어서 이제 위기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을 축소를 해야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이제 생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효율 해가지고 또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비용을 축소하는 네. 이런 전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컨택이 안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어떤 그 수요는 줄일 수 있지만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이커머스가 이용이 쇼핑 이제 많이 하죠, 인터넷으로. 그래서, 고착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이런 그 소비 패턴 자체가 일단은 콘택트보다는 이커머스로 언택트로, 많이 그쵸. 전환되는 네. 그런 시스템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점은 전 세계 화장품 소비가 올해 그 2분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좀 더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커머스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개선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이커머스로 지금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지금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 감독님도 쇼핑하세요? 이커머스 통해서?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께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어차피 네. 물론 그 최근에 이제 디지털 세대가 돼가지고 뭐 디지털 효과도 보지만 네. 저희 보면은 아직도 아날로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눈으로 네. 직접 보고 만지고 네네. 써보고 이게 좀 좋긴 하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하고 이런 게 아직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런 게 어쨌든 있습니다. 좀 트렌드는 이커머스 시장으로 조금 변화가 네.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네. 전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올해를 이제 돌아보면은 네. 화장품 업체 자체가 코스피 대비 16% 언더펌핑이 됐는데 일단 그 화면을 보시면은 네. 지금 보면은 업종별 주가 성과를 보면은 이제 올해 이게 그 나온 거거든요. 발표한 네. 거는 일단은 화학 쪽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네. 측면에서는 코스피를 이긴 업종이 이렇게 4개 업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충전인데 화장품은 이제 그래도 7번째 있거든요. 오. 화장품도 뭐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래도 네, 나쁘지 않네요. 다른 거보다는 그래도 좀 열세인데 마이너스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업종별로 이제 누적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시면은 화장품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제약이나 바이오가 좋고 네. 인터넷 게임도 좋은데 보시면은 자동차라든가 화장품이 일단은 영업이익 면에서는 좀 안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비드-19 영향으로 화장품은 국내 및 그다음에 우리 큰 수요인 중국에 있어서 수요 감소로 일단 소외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네. 그다음에 3분기 누적 업종으로 봐서는 영업이익으로 봐서는 모멘텀 부족으로 전년 동기비 25% 감소했다는 게 아까 좀 전에 그래프에서 보셨죠? 네, 그래서 그거를 봤습니다. 이제
나타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있어서 그러면은 선방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화장품 업종 자체가 네.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성공한 종목이 일단 한 종목으로 LG 생활건강하고 그다음에 코스맥스가 있는데 네. LG 생활건강은 아시다시피 그 연초 대비 그 주가 흐름이 양호했는데 이 네. 이유는 대중국 수요가 굉장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주에서도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예. 네. 다변화된 폴트폴리오 해가지고 이제 네. 실적이 좋아졌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코스맥스는 그 뭡니까 손 소독제 그거에 대한 그 엄청 수요가 몰려가지고 코스맥스가 사실 그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그래서 법인에서 그 적자 폭도 축소됐다는 기사를 제가 또 네네, 봤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화장품 종목을 7개 종목으로 지금 계속 추려서 보고 있는데 네. 두 종목만 봤을 때는 그 합산이익이 약 어떻게 되냐면 1조 정도가 돼요. 1조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5개 회사는 네. 4천억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는 두 종목에서 영업이익이 약 1조 원 정도 이렇게 오른 거로 나가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네, 이건 또 어떤 그래프죠? 요거는 이제 그 주가 수익률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코스맥스는 그래도 한 20% 정도 저기 주가가 올랐고요. 오. LG 생활건강도 한 20%대 올랐습니다. 그럼 많이 오른 거예요? 아닌 그렇죠. 거예요? 코스피 대비 일단은 많이 오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한국콜마라든가 네.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이런 종목들은 코스피 대비 많이 하락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래프가 완전히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네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적 이익이 가장 좋은 게 코스맥스입니다. 아, 이제 그러면은 두 개 종목 가운데 선택을 해라라고 한다면 코스맥스가 근데 이제 그 손소독제는 이제 네. 어느 정도 아, 이제 그런가요? 수요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쵸,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사실 손소독제는 조금 그쵸. 좀 수요가 감소할 결국에는 테니까. 제가 보는 건 이제 내년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 내년도 이 전제 조건 자체는 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그게 그런 전제 순간이기 조건으로 있을 때문에 때. 코스맥스는 일단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보십니까? 그 근데- 영향으로 최근에 네. 좀 많이 빠졌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근데 네. LG 생활건강은 너무 비싸요. 근데 그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네. 삼성전자도 옛날에 비싸서 못 그쵸, 샀는데 맞아요. 이제 액면 불안하니까 개인들이 사기 그렇죠. 시작하는데 네. 사실은 금액으로 봐서는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아. 고가주들은 수량이 적지만 그래도 금액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주가가 싸다 이런 개념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아마추어적인 발상이고 아, 그러면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까? 고수들은 오히려 고가주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고가주들은 또 사는 그 저기 수요 자체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빠질 때는 덜 빠지고 또 오를 때는 탄력 받으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근데 약간 조금 이렇게 금액이 높은 거는 좀 움직임이 그렇게 네. 막 크게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조금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우리 네. 삼성전자도 옛날에는 막 200만 원 할 때는 네네. 저희가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네네. 액면 분할하고 나서 네. 이제 우리가 아무 국민주가 돼버렸는데 네네. LG 생활건강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비싸단 말이죠. 네네. 액면 분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아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세요. 예, 예. 지금 뭐 그 화장품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네. 뭐 영업이익도 올라가게 되면 네네. 나중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그때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우리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는 거. 그렇습니까? 네. 계속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죠, 감독님.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이제 굉장히 급감을 했죠. 화장품 산업은 올해는 그 부진 그 자체였는데 그렇죠. 힘들었죠. 업체별로는 이제 주가 차별화가 뚜렷 하나였죠. 아까 보시니까는 코스맥스하고 네. 뭡니까 LG 생활건강은 그래도 주가가 그래도 그쵸, 우상향으로 많이 보였는데 올랐죠. 네.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를 가는 그렇죠.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마케팅 영향도 조금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볼 그렇진 때는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코로나 때문에 마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큰 효과는 없다고 봐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 마케팅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우상향 트렌드일 때 그때 해야지만 그게 이제 시너지 먹히는 효과가 나지만 건데. 예. 침체기에도 물론 이제 뭐 홍보는 해야겠지만 네. 그래도 어떤 매출로 연결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이 됩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굉장히 네네. 힘든 해를 보내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전체 이제 소매 네. 판매가 감소가 됐고요. 네. 특히 이제 자유 소비재 부분이 심화가 됐습니다. 부진이.
또한 이제 주력 채널의 판매량이 감소를 하고 네. 이제 경쟁이 또 심해지겠죠. 그쵸. 어려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요새 보면은 우리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국제선 보면은 손님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한산하죠. 그러니까 이제 면세점 매출이 또 엄청 줄어들면서 그렇죠. 사실 이게 되게 컸잖아요. 그렇죠. 네. 전에는 뭐 면세점 할 때 서로 경쟁했는데 이제는 면세점은 안 하죠. 안 맞아요. 들어가죠. 그때 제가 면세점을 기억하는 모습은 그 네. 이제 그 우리나라로 관광으로 오신 중국 관광객분들이 네네. 진짜 한다봐 이렇게 화장품을 하나는 갖고 하시는 네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그쵸. 없죠. 예, 예. 네. 그래서 면세점 매출이 지금은 작년 동기 대비 약 35% 줄은 것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년 전 수준으로 회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17년 수준으로 회귀를 한 거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심화가 됐는데 글로벌 유수 브랜드들이 면세점 중심으로 해야지 하이난 섬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중국의 부유층들은 1년에 2번은 휴가를 가는데 네. 여름에는 대련 아시죠? 거기 알죠. 에스텍스 조선은 이쪽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하이난으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하이난이 이제 뜨고 있는 저건데 네. 거기에 이제 면세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현지 사업을 글로벌 브랜드들이 하면서 네. 경쟁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경쟁이 심화되니까 가격이 좀 내려가는 이런 그렇죠. 그 좀 영향을 저가로 내려가야 아무래도 소비를 그쵸. 할 테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화장품 관련해서 계속 보고 계시는데 좀 아무래도 중국에 관해서 조금 영향이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이 당연하죠. 계속 드네요. 당연합니다. 네. 네. 우리가 중국이 빨리 조금 많이 관광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계속해서 뭐 보실까요, 감독님? 네.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쏠림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네. LG 생활 건강이라든가 코스맥스 쪽으로 해서 일단은 실적이 좋으면서 네.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렇다 치더라도 과연 이제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우린 내년을 대비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주가라는 것도 우리가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이제 선침해하는 그렇죠. 게 그게 전략이 중요하니까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는 이제 8% 성장을 했는데 네. 내년에는 그 2배 수준이 약 15% 성장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 세계 화장품 시장 중 중국 시장이 가장 빠르게 회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은 경제활동 정상으로 인해서 수요 강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또한 디지털 집중도, 럭셔리 강화, 중국 브랜드 강세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코비드-19 영향으로 소비자, 공급자 모두 이커머스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저가보다는 고가 화장품의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9년에는 고가 화장품 비율이 32%, 올해는 36%, 내년에는 38%, 후년에는 약 40% 이상으로 지금 확대될 전망에 있습니다. 또한 로컬 브랜드 강세가 중국도 지금 중국 국내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로컬 브랜드도 계속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디지털 시장 확대를 통해서 또한 브랜드들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에는 이제 중국도 면세 참여 확대로 브랜드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것인데 사실 중국의 면세 시장은 2011년부터 18년까지는 약 19%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약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545 위안의 그 매출액을 올렸는데 올해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11조 원으로 전망하니까 네. 결국에는 코비드-19만 아니면 크게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31% 늘었다는 거는 일단 면세점 부분에서도 중국은 계속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신규 면세 사업자의 진입이 확대 중이고 해외 여행이 중국도 이제 해외를 못 나가니까 그렇죠. 이제 내국 여행에 전환되면서 면세 시장이 오히려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난 지역이 네.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이제 고성장이 시작이 됐는데 7월에는 1인당 면세 한도가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금액이 급증이 됐고 그다음에 네 개의 신규 면세점이 하이난 쪽에 추가로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도 네. 중국의 이제 면세 사이트에
일단 그쪽에 입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들어가서 좀 경쟁을 펼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큰 규모의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네. 우리나라 자체가 코로나가 아직 지금 확장 중에 있지만 그쵸.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그 진정이 될 자체는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뭔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저는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중국밖에는 없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지금 뭐 유럽이나 뭐 북미 지역이나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쵸. 제가 볼 때 우리가 기대할 때는 뭐 동남아라든가 네. 중국인데 시장 규모 자체가 뭐 동남아하고 중국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가 중국에 이제 키포인트를 맞추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도 뭐 인터넷 세대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쵸. 스마트폰 뭐 화웨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비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오퍼 이런 계속 스마트폰 업체가 계속 성장하기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MZ 세대, 밀레니얼 세대면서 중국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진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의 주요 두 개 플랫폼사의 연간 누적 고객수와 합산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매출이 2017년에는 약 5천억 위안에서 2020년에는 약 1조 2천억의 위안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 연간 누적 구매 수도 2017년에 8억 명에서 올해는 12억 명 돌파, 약 상당히 많이 1.5배가 올랐네요. 지금 돌파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도 약간 트렌드에 따라가서 이커머스 시장으로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조만간 우리 핸드폰으로 구매하시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표가 뭐냐면은 네. 이제 화장품을 설명하는데 화장품을 알아야 되고 그럼요. 구매를 해봐야 되는데 써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가장 뭐 이거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점이 뭐냐면은 네. 게임지 설명을 못해요. 게임 네, 아무래도 왜냐면, 조금 어렵죠. 네, 게임을 네.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갤러그 세대거든요. 너무 추억스 그 게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게임이 워낙 진화되다 보니까 네. 저희 세대는 그렇게 뭐 요새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네. 이제 게임 산업에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게임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겉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네요. 어디 이제 방송에 나가더라도 제가 게임즈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해요. 그럼 게 조만간 있습니다. 우리 게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스페셜로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도 화장품은 조금 접근이 그렇죠. 쉬우시니까 예, 맞습니다. 화장품은 조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이제 이야기 나누고 결국에는 계신데, 뭐 라이브 스트리밍 해가지고 네. 뭐 홈쇼핑이라든 것도 직접 그쵸. 하는 건데 네. 우리 뭐 유튜브도 보면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이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실시간. 요즘에 네. 네이버에서 하는 네이버 쇼핑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그게 상당히 성장세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있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더 성장한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컨텐츠들을 통해서 직접 구매하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판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보면은 이제 MZ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MZ라는 건 이제 그 밀레니얼 해가지고 Z 세대 해가지고 그 신조어네요. 예, 오. 1980년도 이후에 출생한 세대인데 네. 그러면 이제 나이로 보면 이제 40대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인구 비중이 중국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네. 이제 주요국별 MZ 세대 비중이 중국이 43% 1위입니다. 유럽이 높네요. 36%, 미국이 36%, 일본이 34%, 영국이 35%. 그러면 이제 중국의 1인당 화장품 소비 지출액이 네.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2014년, 15년에 높았다가 좀 줄었다가 다시 네. 2018년부터 오르는 모습을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 소비액이 지출액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네. 2014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약 한 8.7%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영향에도 네. 화장품 판매액은 전체 소매지상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전체는 오히려 마이너스 3%인데 올 10월까지 중국의 그 화장품 소비는 성장률은 13%로서 갭이 완전히 벌어졌죠. 그래서 이는 곧 화장품에 대한 구매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화장품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중국 분들이 진짜 너무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그냥 제 생각에는 네. 중국에서 중국 내수에서 굉장히 좋은 화장품이 나와도 네. 우리 화장품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계속 우리 화장품의 어떤 네. 매출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네. 우리 의견 일치가 하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이건 잠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섹터를 조금 철저하게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화장품 섹터를 조금 봐주고 계신데요. 잠시 뒤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름방송 509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자, 주식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동기의 이슈킹. 오늘은 화장품 섹터를 지금 철저하게 분석해주고 계신데요. 저의 생각에는 우리 감독님께서 조금 진지하시고 좀 근엄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유쾌하시고 굉장히 재밌는 면이 많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방송이 재밌습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올해 그 환경을 봤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이제 중국 시장의 전망을 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죠. 그렇죠. 우리가 제일 중요하죠.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니까는 내년에도 일단은 코로나가 좀 더 진정이 되면은 정상 궤도로 들어올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로 안 좋았어요. 화장품 시장이 15%나 감소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3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내년에는 아마 또 33조로 좀 회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한 10%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기준은 상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2021년을 쭉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영향이 계속 그 위협이 여전하지만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제도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게 좀 위기만 이렇게 자꾸 극복하면은 코로나도 이제 종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의 면세점 어느 쪽이 과연 성장을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면세점은 15%, 온라인은 10%. 오프라인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내년까지는 조금 그럴 수 있죠. 오프라인은 뭐 지금 5%로도 예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5% 이하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수요보다는 이제 중국 수요. 그다음에 따이공들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여행의 자유가 되면은 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은 아시다시피 아까 뭐 이커머스라든가 트래픽 확대로 해서 일단은 견조한 성과가 예상이 되고요. 오프라인은 자연 증가 예상이 되는데 뒤에 보시면은 이제 오프라인은 나중에 얘기를 할 테지만 마스크를 벗을 때가 그렇죠. 사실 진짜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마스크가 얼굴의 절반을 가리잖아요. 내가 화장 답답하게 해야 되나 안 그래도 마스크 때문에 답답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는 거의 맨 얼굴로 다닙니다. 그러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기에도 화장이 또 묻잖아요.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지저분하게 보이고. 맞아요. 그 벗기가 되게 민망해요. 너무 더러워지니까 나 오늘 방금 쓴 건데 진짜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언제 벗느냐. 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한국 브랜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위상이 재확인되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강군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자의 럭셔리 브랜드 선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 줬는데 2015년, 16년에 중국에는 중국의 그 중저가 브랜드가 상위에 링크됐었는데 2017년부터는
글로벌 고가 브랜드의 순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부터 20년까지 올해까지는 네. 고가 브랜드가 상위에 포진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브랜드 또는 이번 강군제에서 상위권을 수송을 했는데 네. 후가 4위, 설화수가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 근데 럭셔리 브랜드 순위로는 후가 3위, 설화수가 5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저가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고가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 관련 이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고가 정책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예. 오. 그래서 이제 한국 면세가 또 점진적으로 회복동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수요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2021년 내년도 면세 시장은 약 15%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을 되는데 따이공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회복이 예상이 되고 가격 할인 경쟁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소비자의 선호가 견고한 상위 브랜드 중심으로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사실 따이공들 보면은 뭐 그냥 그 한 사람당 여러 개 들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걸 다 들고 갈 수 있나 근데 싶을 한국에 올 정도로. 때 이렇게 그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친척이든 아는 사람들이 사오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건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가는 살 거예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 역시나 우리나라 화장품이 좋아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네. 수요는 이제 자연 증가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면 아까 이제 빠르게 말씀하셨죠. 증가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화장품 수요가 뭐 극반등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올해보다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적으로는 코비드19의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의 출시로 화장품 수요는 점진적으로 일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주식이라는 거는 뭡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그 쌀 때 사야 되겠죠? 그쵸, 그게 그러니까 중요하죠. 빠질 때 사야 돼요. 뭐 오른 네. 다음에 사면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약간 횡보를 할 때 이때 선침해하는 게 지금이 타이밍이네요. 타이밍이다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 좋아 나 선침해 할 거야. 그럼 어떤 종목을 선침해 제가 할까요? 오늘 이제 두 종목을 가져왔어요. 두 종목이요? 그래서 한 종목은 이제 LG 생활 건강인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LG 생활건강. 네, 일단은 뭐 감독님께서 가져오셨으니까. 네. 이게 내년도에 이제 네. 연결 매출이 약 8조 6천억. 네. 그래서 아마 올해 대비 약 11%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영업이익도 올해보다 10% 증가한 약 1조 3천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LG 생활건강은 우리나라 1위 브랜드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매출로 봐서는 이제 단독으로 봤을 때는 연결이 네. 아니고 봤을 때는 약 올해보다 18% 증가한 약 한 5조 1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매출은 올해 대비 약 17% 증가한 1조, 면세 매출은 2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후가 중국에서는 아시아 1등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등극에 따라서 그 후에 대한 어떤 영향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6대 럭셔리 브랜드 후, 숨, 5위 빌리프, VDL, CMP 이러한 럭셔리 브랜드로 네.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품 부분은 네. 프리미엄 제품의 해외 외형의 확장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1, 2% 증가한 1조 9천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료 부분은 킬러 카테고리 시장 지배로 확대로 있어서 모던 채널 확대 및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높은 수준의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왕 잡는 거 대장을 잡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대장주에서 제가 이제 LG 네. 생활건강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해외 법인의 매출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그래서 매출 법인까지. 예. 그러면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쵸. 조금 여력이 되신다면 뭐 추천할 만한 주네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핵심 지역 매출은 이제 중국이 되지겠지만은 네. 그 외에도 이제 일본이나 이제 미국에서도 매출 확대 예상이 되는데 그쵸. 사실 2012년에 긴자 스테파니 에버라이프 인수로서 화장품 통신 판매 및 이노비티를 직판을 공략을 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아본 재편 인수를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통신, 방문 판매 중심에서 홈쇼핑이나 약국, 온라인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아본 재팬 브랜드 미션 리뉴얼, 그다음에 LG 생활과 이자녹스 팔로 확대로 성과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미국에도 뉴 아본의 채널 브랜드로 확장의 히트를 마련하고 있는데 2019년에 뉴 아본을 인수함으로써 올해는 시스템 및 보유 브랜드를 재정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
방판 중심 조직을 모바일 기반 사업 구조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종목 일단은 LG 생활건강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두 번째 종목 이거는 네. 조금 접근이 그나마 네, 이거는 이제 조금 목표 마음 주가가 편하네요. 20만 원대니까. 퍼시픽을 이 정도는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연결 매출이 올해보다 약 9% 증가한 4조 8천억.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무려 200% 증가한 200%요? 4,9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중국 시장은 고가 중심의 마케팅, 그다음에 고정비 축소 등으로 사업 구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2021년에는 설화수 비중이 이니스피리를 넘어서는 첫 달가 될 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설화수, 헤라 등 고가 중심의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고정비 부담이 높은 로드샵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 중국은 고가 브랜드 비중 확대로 원가 구조가 개선이 될 것이며 임차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의 고정비 축소로 이익 체력이 일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또한 면세는 아까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코비드 종식과 함께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전망이고요. 그러겠죠.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커머스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이쪽이 이제 확대가 됨으로써 네. 매출의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까지 제가 두 종목 브리핑해 드렸습니다.